책 리뷰 맛집 모퉁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5시 반이면 거의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출근하는 이유는 직장하고 집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히는 시간대에 나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5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빨리 도착하면 6시 10분, 또 느리게 도착하면 6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하고 있어요. 6시 10분에 가면 일단 먼저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내리고 또 저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밀린 업무를 하거나 처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가는 거는 사실 별 부담이 되지 않는데요. 저도 나름대로의 아침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여유롭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출근 방식이고요. 칼퇴는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출근 시간이 굉장히 길죠. 또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40분? 혹은 막힐 때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차 안에 갇혀 있으려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죠.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방송도 생기고 또 나름 댓글도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방송에 주기적으로 댓글을 달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댓글이 방송에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랑하고자 이렇게 출근길 브이로그를 급하게 찍게 되었고요. 이거는 분명히 자랑하는 팬심이 막 묻어나는 그런 브이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팟빵에 올라온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퉁이 책방님 남겨주셨는데요. 이 모퉁이 책방님께서는 독서클럽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또 반가운 이름이긴 한데요. 네, 월요일에 깜짝 선물처럼 방송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편도 진짜 재밌었어요. 나훈평론가님의 노인 연기 정말 너무 웃겼고요. 허위평론가님께서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해설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맨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쵸. 저도 맨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저야 뭐 맨날 책 읽을 수 있지만 네, 모퉁이 책방님 저희 방송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멀티버스님입니다. 네, 들으셨죠? 모퉁이 책방. 제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저의 작은 소확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를 애용하는 애청자인데요. 낭만서점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팟캐스트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길 브이로그는 이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하게 되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모퉁이 그러면 첫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교보문고 낭만서점 팟캐스트인데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교보문고의 낭만서점은 소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팟캐스트입니다. 아까 제가 댓글에 소개가 되었다고 좋아라 했던 바로 그 방송인데요. 정기적으로 화요일 새벽에 업로드되고 있고요. 허나몽 평론가님이 현대문학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로는 금요일에 고전문학에 대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고전소설의 경우 박혜진 평론가님과 김성현 배우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방송 듀레이션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라 제가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들으면 딱 한 에피소드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고 또 제 마음이 급해서 늘 업로드되는 당일에 새벽 출근하는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20회를 훌쩍 넘은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출연자분들이 바뀐 것도 같은데요. 초기에는 허남몽 평론가님 대신에 제주소녀님이 진행하셨다고 해요. 방송 코너로는 댓글 소개, 출판계 소식을 전해주는 출판계 브리핑, 그리고 책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즐겨 듣는 코너가 출판계 브리핑이라는 코너인데요. 이주연 기자님이 함께 출연해서 따끈따끈한 출판계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줄여서 출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코너 같은 경우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훈훈하신 출연자 분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면서 듣고 있던 코너였는데 요즘 이 출판계 브리핑 코너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섭섭해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각각 출연자분들의 개성이 강해서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고요. 재미가 있는 만큼 작품 해설도 깊이가 있습니다. 특히 문학평론가이신 허이님께서는 책의 장점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점도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이기도 해요.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막둥이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북21 책 이게 뭐라고 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방송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짧아서 보통 출근길에 들으면 딱 맞는 길이입니다. 하나의 책을 2부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에 2번 업로드되고 있고요. 사실 목요일에도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책의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저는 오히려 화요일, 수요일 부분을 더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싱어송라이터이신 요조님과 그리고 작가이신 장강명 작가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세요. 요조님은 편안한 목소리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진행자시고요. 장강명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질투도 많고 시샘도 많고 그러면서 톡톡 튀는 재치와 유머가 아주 좋은 케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님이 처음부터 쭉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김관 기자님과 요조님이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튼 두 분이서 같이 하셨는데 그때 김관 기자님께서 유학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가신 것 같아요.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김관 작가님도 좋았고 장강명 작가님도 좋았는데 처음에는 장강명 작가님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했는데 어느새 그 유머와 예민한 성격에 반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요. 협찬되는 도서들의 리뷰가 간간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만 듣고 책을 덜컥 사버리면 약간 영업당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둥이 세 번째 소개해드릴 방송은 올해 6월에 종영을 한 이동진의 빨간 책방입니다. 한 에피소드당 듀레이션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좀 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두 팟캐스트와는 달리 이 방송의 경우는 미리 다음 시간에 다룰 책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미리 그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 함께 공부하고 또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책의 스포 부분까지도 모두 다루고 있고요. 보통 1부에서는 소설의 전반부, 스포 부분 전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2부에서는 후반부에서 결론에 이르는 내용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은 예전에 합정상수 그 사이에 빨간 책방이라는 실제 북카페를 운영하신 바 있어요. 저도 종종 다니곤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없어졌다고 해서 조금 아쉬워요. 제 기억에는 그곳이 굉장히 랜드마크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말이죠. 이동진 평론가님은 평소에도 굉장한 글솜씨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만큼 입담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밀도 높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를 듣는 걸 강추해드립니다. 막둥이 자, 다음 팟캐스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요. 지대넙얏, 즉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을 줄여서 만든 방송입니다. 사실 이 지대너비앗이 저를 처음 팟캐스트라는 공간으로 인도한 방송이기도 합니다. 진짜 꿀잼, 핵존잼입니다. 2017년에 이미 종영을 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꼭 부활했으면 하는 방송이기도 해요. 네, 아마 돌아오시진 않겠죠. 철학과 과학을 전공한 30대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인문교양 방송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추하는 에피소드는 매트릭스 편이에요. 매트릭스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 방송을 듣고 나도 매트릭스 덕후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은 총 4명이세요. 최 사장님, 깡 선생님, 독실님, 그리고 김도인 님이 진행하시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진행자님은요, 유일한 홍일점이신 김도인 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무심한 듯 시크한 목소리로 다른 남자 진행자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매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그때마다 제가 엄청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일 좋아했던 진행자였어요. 동양 철학과 명상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되게 니치하고 또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오시기도 했어요. 뭐 십장생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이거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하다가도 막상 들어보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미있는 방송인데 저는 거의 다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제발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통이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예전에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40회에 걸쳐 진행하셨던 문학 이야기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방송은요, 정말 책상에 딱 각 잡고 필기하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입니다. 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지루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퇴근길엔 잘 듣지 않아요. 왜냐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퇴근길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책 소개나 혹은 작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거의 정독을 하는 정도로 신중하게 필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행자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신영철 평론가님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고 또 말씀도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영철 평론가님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평론가님의 방송도 반드시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평론가님의 글이 곧 평론가님 그 자체였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왜 보통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서 작가의 팬사인회 가거나 혹은 강연회 같은 거를 가게 돼서 그 작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의 경우는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쓰시는 글들이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여유로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듀레이션도 꽤 깁니다. 보통 2시간이 다 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송을 굉장히 아껴 듣고 있어요. 아직 몇 개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애정하는 팟캐스트 5프로그램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통근길이나 등굣길에 들어보시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실 거예요. 특히 낭만서점하고 책 이게 뭐라고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책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나누고자 하는 모퉁이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독서 생활을 기원하며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어느 정도 날이 밝았어요. 보이시죠? 이게 미세먼지가 없으면은 되게 뷰가 좋은데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6시 43분. 제가 촬영을 하고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6시 10분? 20분 정도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6시 43분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집에 가고 싶다.